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민선 7기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 현장부터 발걸음을 시작한 시장 군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제, 부안, 고창 자치단체장인데요. 이 세 분을 모시고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시정과 군정을 이끌 것인지 그 포부와 또 공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장 박준배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제시장 박준배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안군수 권익현입니다. 네, 다음은 고창의 유기상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창군수 유기상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셨던 토론회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유를 찾고 민선 7기를 시작한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인사부터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제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 먼저 소감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제, 부안, 고창 이 세 자치단체장은 한 번씩의 아픔이 있었던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낙마를 했던 재수하신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의 아픔의 시간을 더 충전의 시간으로 삼아서 이제 4년을 잘 이끌 거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박준배 시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제가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께서 정의와 경제도약이란 가치를 가지고 마음에 다가갔을 때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각오입니다. 7월 2일 아침에 취임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그날 홍수가 져서 1시간을 앞당겨서 먼저 충문탑과 궁극묘지를 방문하고 현장을 돌고 그러다 보니 취임식은 취소했습니다만 무작정 오시는 열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취임 선서는 해야 되겠길래 그분들하고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취임 선서 한 1시간짜리를 30분으로 끝내고 또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김현수 차관님 오셔서 오늘까지 3일간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4년을 준비한 자치단체장의 취임식은 많은 분들을 모시고 네. 조금은 성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피해 현장을 먼저 찾아가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35년이라는 시간을 공무원으로서 또 도청에서 새만금개발국장까지 지내시는 그 자세와 이제 김제 시정을 이끌 이제 리더로서 이런 피해 상황을 볼 때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시민들의 불평, 시민들의 아우성 그때 느끼는 거하고 제가 이번에 홍수 현장에 가서 느끼는 감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민선의 책무이구나라는 걸 감지했습니다. 예. 부안의 권익현 군수를 만나볼 텐데 부안도 역시 비와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지금 뭐 변산면 중심으로 해서 피해 현장을 둘러보셨는데 그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7월 2일 10시에 그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그 태풍이 오고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도 저는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5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도 7월 1일 날이죠. 5시쯤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른 시간이어서 6시 넘어서 이제 군청으로 전화를 해봤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랬더니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는 제가 그 임기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옷을 입고 이제 군청으로 나갔죠. 상황실로.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해 현장을 돌아보고
그것도 그 상황실장한테 상황도 보고받고 그래서 그렇게 그 민선 7기 시작을 수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실은 그 다른 분들과 같이 네.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좀 그 취임식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도 수혜와 함께 시작했고요. 또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일, 3일 어저께까지 그렇게 수혜 현장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창의 유기상 군수님, 고창은 이번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셔서 그러신지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또 이름이 기상이지 않습니까? 기상을 잘 봐서 재빨리 했습니다. 저 비개인 틈새에 단일이 도와주셔서 좀 빨리 했죠. 네, 취임식을 하셨습니다만 취임식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녁 때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끝낸 저녁 때 취임식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민군수라는 그런 선거 과정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서민들, 농민들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군수가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를 열렬하게 도와주신 분들이 대부분 그 서민들이셨어요. 농민들 또 직장인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축하를 한다는 전화도 많았지만 내가 당선된 것보다 더 기쁘다. 당선돼 주셔서 고맙다. 내가 3년 체증이 다 내려간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취임식 때 다 달려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낮에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기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들 편의하게 그럼 낮에 농사일 하시고 저녁에 오실 수 있도록 저녁 7시에 잡고 예.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실내에 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당에서 또 우리 전통 잔치는 마당에서 하는 거니까 군청 마당에서 새롭게 하자 이렇게 열린 취임식 또 문화 취임식 또 고창식 취임식 이렇게 군민이 준비하는 취임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비가 와서 조금 야외 행사는 좀 어려워서 실내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도 마침 좀 비가 갠 사이에 아주 국민들과 함께 뜻깊은 취임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복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상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 월드컵 보시는 재미 있으시죠? 축구를 보시면서 결과만 보지는 않으시죠? 과정을 눈여겨보실 텐데 선거 또한 결과가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현역을 상대로 해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쉽지 않은 선거 과정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 권익현 군수님, 현역과의 경쟁 구도 또 다른 다자 구도 속에서의 경쟁이 치러졌던 부안군 선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번에 선거는 그 본선도 어려웠지만요. 저는 또 그 경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선까지 합치면 거의 1년 동안을 제가 선거에 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을 끝나고 나니까 저의 그 체력의 70%는 소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본선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했습니다만 또 경선 통과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그 부안군수 후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집권 여당의 후보인데 그 본선 현장에서 가보니까 우리 저 상대 후보는 무소속이었거든요. 무소속 후보가 또 현역 군수였고요. 집권 여당 같았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자치단체장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선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분한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렵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또 한 두 가지 정도 실적을 한 게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부안군이 2016년과 17년에 청렴도가 꼴등이었어요. 그것과 또 지역사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 조경사업이라든가 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좀 많은 비난을 받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말씀은 모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창군 선거 상황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여러분 참 개표 상황 보시면서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새벽 2시께 돼서야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창 읍편 개표 상황에서부터 이제 반전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누구보다 숨죽였던 분이 아마 유기상 군수님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그 선거 상황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뭐 어려웠죠.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저보고 산모 승리라고들 그랬습니다. 옷도 시원찮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불리한 조건인데 제가 잘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강점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더라도 절대 강병 10배 이상 강한 군대하고 전력면에서 약한 군대가 맞서도 정신력으로 기로 싸우면은 절대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이긴 전쟁사가 한 25%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가장 중요한 선거전의 무기는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제가 낙선한 이후에 곳곳에 우리 고창 땅을 밟으면서 해안선 74km를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걸으면서 이 고창을 어떻게 하면 미래가 희망이 될까 하는 고민도 하면서 이 농민들, 어민들 말씀을 경청해서 제가 한 수첩을 15권 정도 적었습니다. 그 15권 정도 적은 수첩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바꾸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민심을 제가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이 군민 속으로 들어갔던 게 그래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강풍 또 막강한 조직력 뭐 현역으로서 프리미엄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당선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밑에서 민심을 매일 만나고 있었고 객관적으로 뭐 여론조사랄지 언론이랄지는 빙산의 꼭대기만은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개표 과정에서도 처음에 사전선거를 먼저 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는 제가 아까 당이랄지 조직이랄지 여러 가지 밀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졌습니다. 그런데 본선거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투표한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제가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선거혁명을 해주신 고창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후예가 틀림없다. 의향 고창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에서도 뭐 전주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하도 이슈가 없습니다. 전부 문재인 대통령 혼자 그냥 선거운동을 다 해버리셔서 이슈가 별로 없는 가운데 그래도 고창이 그래도 제대로 정책선거, 인물선거를 한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고창 국민들이 요새 아주 자존심 높다고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책임감이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모든 경쟁이라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있고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불리한 조건을 선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장점을 내세워서 얻어낸 이제 결과인데 사실 민주평화당 출신이 이제 두 곳 있죠. 익산과 고창입니다. 여당 정부 속에서 민주평화당 자치단체장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겠고 또 한계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생각은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심이죠. 네.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있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 새로운 고창으로 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바꾸자 이런 여론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그거를 상당히 많이 느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교감은 진정성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민심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실감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김제 박준배 시장을 통해서 선거 과정을 들어봐야 될 텐데 3선을 했던 무소속의 이건식 시장이 중도 이제 낙마가 돼서 공석인 자리에서 이제 경쟁을 치렀습니다. 네. 경선이 뭐 더 어려운 본선보다
싸움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4년 전과 4년 후 달라진 우리 박준배 후보의 모습을 유권자분들이 많이 좀 재평가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전임 시장님께서 중도 하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제 시민들께서 마음에 느끼는 게 그래도 청렴한 사람을 낙마 안 할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 깔린 마음의 기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그래서 도청에 근무할 때 35년 근무할 때 벼로가 박청렴, 박성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민들이 그래 박준배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발로 뛰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되면 김제 시정을 바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게 이제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어려운 경선 과정도 치러냈고 본선은 시의원님들이 11분이 14분 중에서 11분이 처음에는 민주평화당이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줄어가지고 9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열세죠. 국회의원님도 민주평화당이고 김제 시인의 여당은 그 민주평화당인데 그 속에서 조직과 기존의 한국 문화의 조직과 돈 선거의 그런 거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계속 다가간 겁니다. 막판에 그 여기에 흑색선전하고 비방이 나오는데 저는 무시하고 제 정책으로 계속 일관했습니다. 일관하면서 끝까지 왜 한국 정치 문화의 적폐 중에 하나가 흑색선전이나 비방, 고소고발하는 거 이거 없애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시민들께서 현명하시게 갑절 이상으로 밀어줬습니다. 제 이름이 준배인데 배로 밀어줬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심층토론 진행하면서 이렇게 참 재미있게 진행을 하는 경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기상, 박준배, 제가 선거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볼 수 없었던 세 분의 입담과 재치, 이것은 오늘 이 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년 전에 아픔이 있었고 또 준비한 시간 속에서 고민의 흔적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라 보고요. 그렇다면 이 세 분이 시작하는 민선 7기 과연 시정 군정에 맞는 공약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창 유긴상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긴상 군수는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급 관리직 공무원까지 되기까지 3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산 부시장을 지냈고 기획관리실장까지 그리고 이제 고창 군정을 맡게 됐습니다. 막 고민의 시간이 누구보다 많았던 그런 후보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아마 고창을 농업 생명 산업 수도 그리고 역사문화 관광의 수도 이러한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민선 7기 군수가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유기상 군수가 새로운 대한민국 고창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그런 공약을 해서 군민들과 함께 끌고 갈 그런 기치를 내세우기를 어차피 두 가지 기둥으로 농업 생명식품 산업하고 역사문화 관광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자긍심이 우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시대 세계 최고의 문명이 우리 고창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 기록에는 없지만은 세계 최초의 한반도 최초의 수도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조상들이 이루었던 세계 최고의 문명 고창을 만들자. 그래서 농업, 생명, 식품 산업을 살려서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이렇게 거창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자랑을 인식하는 순간에 고창 군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1000년 먹을거리로 제가 큰 솥을 2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 솥이 이제 농업, 생명, 식품 산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거의 대부분이 농도입니다만은 고창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농사짓기 좋은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즐겨 천하 제1강산 고창이라고 합니다.
산, 들, 강, 바다, 갯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최고급입니다. 고창 황토는 미네랄이 많고 기름안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창 농산물이 맛있고 좋은 거죠. 여기서 흘러가는 강물이 토사가 갯벌을 이루기 때문에 고창 갯벌이 세계에서 가장 생명 종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고의 자연환경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화가 못 돼서 제가 받고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쉽게 말하면 우리 농민들께서 농사 잘 지어서 금쌀을 만들었는데 브랜드가 없어서 똥값으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쌀을 다이아몬드 값으로 팔자.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브랜드로 가려고 그러고 또 식품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자동차니 전자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것 같지만 식품 산업이 IT나 자동차보다 3배 이상 큽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나 IT는 20, 30년 기술 수명밖에 안 돼요. 기술이 계속 교체되잖아요. 근데 식품이야말로 농산물이야말로 영원한 산업입니다. 사양이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고급 먹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일수록 비싼 거 안전한 거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한국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과제인데 고창에서 한국 농업에 혁신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위기에서 사람 살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제가 농업 생명식품 산업 살려 이렇게 군정 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그런 농업 생명식품의 솥단지를 하나 걸고 또 하나는 고창은 세계 문화유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아까 고인돌 세계 최고의 문명이 싹텄던 고인돌이 있고 무형의 판소리도 있고 또 생물권 보전 지역이 군 전체가 된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고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활동하시는 그 농촌 관광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자연환경, 역사환경 이런 사람을 꿰면은 우리가 어렵지만 역사문화관광 도시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촘촘하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을 과거에는 군청이 결정하고 군수가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장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손잡고 지혜를 짜내서 함께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솥단지를 걸어놓으면 고창 100년, 1000년 먹을 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하여튼 거창한 깃발을 꼽고 제가 하여튼 몸이 부서지라고 헌신적인 혼신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예. 박사학위 분야를 보니까 한국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한국사. 예, 한국사. 아마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문화 관광도시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그 얻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시겠다.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부안의 권익현 군수님, 크게 공약 한 두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그 유기상 군수님과 박주은배 시장님은 저하고 같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같이 그 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로 유능한 국장실장님으로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요. 그때 도의원을 이제 하셨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때 도의원을 하면서 이 두 분들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의원으로서 공격수 역할을 했고요. 두 분은 수비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격수 역할을 8년 동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수비수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부안군을 제가 이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제 멀티플레이어죠. 축구나 농구로 말하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세 분은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돈이 없다. 청렴하다. 진솔하다. 그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입니까? 아니면 네. 네 분이네요. 그리고 저는 또 이름 갖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군민들의 권익을 현명하게 잘 보호하라고 해서 권익현입니다. 저는 실제로 부안군이 앞으로 그 한 30년 후면 사라질 그런 자치단체 중에 하나예요. 현재 그 출산율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라져가는 이 부안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안군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선 끝나고 난 뒤에 그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서울에 계신 지인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부안군이 이렇게 이대로 가면 사라지는데 부안군에 진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필요하다. 다른 시군은 좀 있던데 부안군만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언을 하셔요.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와서 도와주겠다. 나도 부안 출신이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저 대기업 CEO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고위 공직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이 여기에 있구나. 제가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대기업 출신 CEO라든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 모셔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면은 부안이 사라지는 부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뒤에 조직 개편이 아니라 인사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안이 앞으로 30년, 50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군수님을 시장님을 띄워주신 것 같으면서 본인을 또 띄우시는 그런 전략을 또 선택해 주셨는데 어쨌든 세 분의 공통점이 참 많은 지자체장입니다. 아울러서 김제 공약을 듣기 전에요. 그 서남권에 공공 화장정 시설이 있습니다. 이 세 자치단체가 화합을 해서 협치로 만들어낸 시민의 이로움 공간이죠. 그래서 이 정읍을 포함해서 네 자치단체장이 좀 서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협치를 좀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김제 박준배 시장의 공약을 들어봐야 되는데 6월 13일 당선이 됐는데 6일 후에 19일 날 기획재정부를 이미 방문하셔서 예산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실 정도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새만금 개발국장을 지내셔서 특히나 새만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기업 투자 유치를 좀 끌어내겠다 이런 공약을 좀 발표하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미국 시카고를 갔을 때 유중근 도지사님이 저를 이 해외 기업 유치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모시고 갔을 때 시카고에 가보면 그 100층 이상 되는 건물, 90층 이상 되는 건물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새만금을 앞으로 이렇게 가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김제 시민들이 요사이는 어떻게 낙마되어 있냐면은 군산하고 부안은 개발되는데 김제는 버려진 땅이야. 그러니까 방주대를 터서 우리 옛날에 그 조개 캐던 그런 맨손업 하던 그런 거라로 소득을 올려야지 않냐라는 그런 실망감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우리 김제 진봉 쪽에 100만 평 새만 국제경협단지를 4차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선 거기에 집중할 거고요. 왜 제가 그 공약을 했냐면 전임 시장임 때까지는 김제 지금 지평선 산단이 90만 평이 있는데 그게 완공되면 제2산업단지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제2산업단지 하면 기존의 농토, 가옥, 분묘를 전부 다 사들여야 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그걸 기존의 농경지를 다시 공업단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려고 새만금을 만들어놨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2산단 대신 새만금 국제경협단지를 100만 평 개발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중에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새만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2007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세계 물류박람회를 했었는데 그 뒤로 사라졌어요. 그때 계속 알렸으면 새만금 이미 황금의 땅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알리는 게 사라져가지고 제가 그게 아쉬워서 2030년에 우리 새만금 박람회를 여수 박람회처럼 여수 박람회는 비공인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인이 되면 더욱 좋고
비공휴일에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때까지 계속 프레데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세계적으로 알려서 세계의 경제 중심 기지가 이곳이 탄생될 것이다라는 걸 알리면 세계의 기업과 자본이 모이면 제가 꿈을 꾸었던 그 시카고에서 봤던 그런 꿈이 머지않아 여기 계신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 방청객이었는데 그분들이 이뤄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젯밤에 일부 교수님들하고 나눈 대화 속에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오늘 김재 부안 자치단체장이 계셔서 새만금 7번째 대통령을 모실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전된 모습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는 모습, 방향도 문제고 속도도 문제인데 지금 그나마 현 정부에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었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해준 결과가 어찌 보면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었던 우리 전북의 국책사업에 분산화가 되면서 오히려 걱정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경협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의 목소리를 우리 지역 내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부안의 권익경 군수님. 실제로 제가 2006년에 도의원에 그때 당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는 열린 우리당이 굉장히 전라북도에서도 그 세가 컸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도의원 출신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3분의 2가 열린우리당 출신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지사님과 같이 두바이 벤치마킹을 갔어요. 새만금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를 쭉 둘러보고 3일째 되던 해에 그 지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 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두바이가 있는 아랍해는 섬이 없어요. 근데 거기 인공섬을 만들었거든요.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공섬을 만들기까지는 그 세계 석학, 2,000명의 세계 석학들을 한테 자문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새만금도 MP, 마스터 플랜을 할 때 좀 세계 석학들한테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실제로 그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그러면 좀 민주당에서 좀 도와달라. 열린당 도의원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도와주면 그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부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번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MP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도의원할 때도 당시 보니까 이 새만금이 유유자 유치를 해야 돼요. 근데 유유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유자 유치가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공항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 현직 지사님들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죠. 근데 이제 마침 기회가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잼버리 데이죠. 2023년에 부안에서 잼버리 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5만 명의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부안으로 찾게 되는데요. 예. 그때까지 공항이 없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1차적으로 새만금에다가 공항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새만금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이 관세를 높여서 중국산하고 또 중국은 맞서서 관세를 높입니다. 또 유럽도 따라서 미국 관세, 중국 관세를 높입니다. 결국에 관세가 높아지면 새만금은 자꾸 금싸라기 땅으로 높아진다. 왜 그러냐면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에다가 새만금에다가 딱 공장을 지으면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수출하는데 거의 무관세까지도 갈 수 있다.
그 공통 집합점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새만금을 가장 싼 땅, 가장 좋은 물류 기지로 만들면 이게 세계 경제의 중심 기지로 그동안에 참 많은 대통령님들에게 투자가 안 됐던 새만금을 이게 나를 위해서 있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가면 미국에 가서 먼저 네. 설명회를 하면 앞으로 새만금에다 투자를 해야 중국으로 물건을 팔 때 미국산 물건을 팔 때 가장 싼 가격으로 팔 수 예. 있다. 그런 주장을 하려고. 제가 드린 말씀은 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걱정의 목소리를 하신 분들은 지역의 전문가들이 네.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더욱더 집권 여당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또 분주하게 그런 부분들을 네. 속도를 내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유기상 군수님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을 하시면서 이 새만금에 대해서 뭐 많이 이제 보셨기 때문에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새만금도 역시 뭐 우리 시군 단위도 지금 이제 결국 세계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예.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돼서 지금은 각 그 지방군도 시점은 세계에다 두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거 하나씩만 가지면 70억 시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새만금도 그런 차원에서 국내를 벗어난 시각으로 세계적인 시각으로 특히 이제 좀 남북도 열리게 되면 유럽까지도 연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아까 대통령이 7분이나 바뀌면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러나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가면은 뭐 그래도 희망의 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울러서 크게 이제 농업과 관광 두 가지 차원에서 발전 방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새 지자체 각기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관광 산업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부안은 뭐 새만금과 함께 연계한 잼버리를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역시 고창은 뭐 생물권 보전 지역 그리고 김제 이제 지평선 축제 간단하게 이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기상 군수님. 예, 저희는 뭐 어차피 그 역사문화 관광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차원 또 인문적인 차원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생물권 보전 지역이란 브랜드 생태관광 특히 이제 우리 고창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 방장산의 이 패러글라이딩장이랄지 산악자전거 또 우리 아산 인천강 기슭에 있는 암벽등반 특히 선운산에 있는 선운산 관광코스도 좋은데 선운산에 있는 암벽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암벽 전문가들이 아주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구슬을 깨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고창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을 돼주기 때문에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고창식으로 꿰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가장 먹을거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예. 지금 풍천 장어 여기에 좀 너무 매몰돼 있는데 다양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서 고창만 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1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나 관광 자원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여기서 머무르는 관광과 그렇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예. 무언가 다시 오고 싶은 관광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예. 것이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고민하셔야 그게 될 것 이제 같은데. 관광의 매력인데요. 관광의 매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재방문율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오시게 하고 예. 또 이제 가서 친구들 또 설득해서 친구들 오게 하고 이게 이제 재방문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매력 요소는 아까 자연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관광은 마음을 파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전체가 관광업소에서나 국민들이 마음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안내, 접대 이런 걸 통해서도 부족한 걸 충분히 지금 커버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농촌 체험 관광 잘 되는데 보면 거의 다 마음을 파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도 팔고 그래서 그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도 현장에서 몇 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부족한 데를 뚫어주고 그런 역할을 군수가 앞에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예. 부안의 권익형 군수님. 지금 그
혹시 그 주류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주류성이 과거에는 충청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부안 상서에 있는 우금산성이 주류성이다 이렇게 거의 정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류성은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류성 때문에 실제로 세계 국제 해전이 바로 부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냐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당나라죠. 그때 당나라하고 그 백제하고 그 바로 해전이 일어났던 곳이 부안 앞바다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곳이 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잼버리 대회가 2023년에 있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신항만이라든가 남북 이축 도로라든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공항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공항이 생기면 이 부안은 정말로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부안군은. 그래서 이제 보는 관광에서 이제 휴양 관광으로 바꿔서 저는 부안에다가 복합 휴양 관광 단지를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머물러 가고 휴양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김재 박준배 시장님 관광산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평선 축제가 그동안에 머물러 가는 축제가 되지 못했고 사계절 관광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평선 축제를 일단 농경문화에 가장 먼저 우리 벽골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농경문화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 전국에서 가장 좋은 체험장 만들어서 머물러서 수학여행단이 지평선에 가서 체험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요. 더더군다나 가을 행사로 우리 지평선 축제가 있습니다만 봄 행사로 모악산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건이 불교 문화의 중심이었던 금산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수류성당, 또 금산의 금산교회, 기역자교인 이 종교가 민족중국까지 합쳐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네. 상생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우리 김제에 있기 때문에 그 상생 평화 문화 축제의 상징으로 모악산 축제를 발전시켜서 우리 김제를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드는 그런 산업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악산 축제, 지평선 축제에 이어서 만경능제, 또 신포의 마리나조트, 마린 리조트 해서 연계를 시켜서 예. 관광 투어버스까지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잘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제 들려서 부안 들려서 고창에서 네. 예, 터널 하시면 네. 그리고 한옥마을 보고 가시면 정확하게 맞을 것 연계가 같습니다. 많이 필요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농도입니다. 새 자치단체장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실 이 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인데 농업을 우리가 흔히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생산부터 가공 그리고 판매, 체험까지. 하지만 여기에다 이제 문화를 곁들인 7차 산업을 유기상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찌감치부터 저는 문화를 포함해서 10차 산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 플러스 IT하고 문화를 입히면은 플러스 4를 하면 10차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농산물에서 가장 문제는 지금 생산은 충분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대량 생산 때문에 유통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 문제에서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고창 농산물이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이제 생물권 보존지역이라는 포장지로 싸면 상당히 또 아름답죠. 거기다가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농산물이 문화상품에 주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보다도 훨씬 안전한 것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 수출도 충분히 고급화시키고 안전도를 보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체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수입해 왔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최근 완전한 먹을거리 찾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네. 값이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찾는 이런 운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농산물 만들어내는 기술들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문화적인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죠.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결국 제가 이번에도 조직 개편에 농산물 수출팀도 좀 보강을 하고 농산물 전문 마케터도 좀 늘리고 그래서 전문성을 좀 늘려나가려고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군수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농정부서를 수석국으로 지금 만들어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네. 농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제가 간부회 때 가장 먼저 농업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만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고창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수박, 땅콩, 뭐 명품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힘들지만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하고 조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유기상 군수님께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완주 군수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귀농귀촌 1번지는 고창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고창으로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을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고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실까요? 결국에는 그 인구 증가 문제하고도 결부되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 농촌이나 지역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위기입니다. 아까 뭐 30년 후에 한 3분의 1이 소멸된다고 그러죠. 그 정주가 되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식 농사 짓는 문제, 교육의 문제죠. 네. 교육의 질이 좀 올라야 되고 또 하나가 소득하고 일자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창의 자연에 반해가지고 요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전국 곳곳을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보니까 고창이 제일 살기가 좋더라 해서 이제 오시는데 아까 그 두 가지 요건이 안 되면 다시 또 그렇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네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을 성공하면 이제 인구 실질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창은 지금 석중원천 지구에 그 어르신들 모시는 거 실버타운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확실하게 정주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 천하제일 은퇴 네, 휴양지가 알겠습니다. 돼가지고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안은 아무래도 어업 중심의 활성화를 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안을 지탱하고 있는 소득원이 첫째는 농업이고요, 둘째는 어업이고, 셋째는 축산업이고 임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업도 어려운데 수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올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어민들을 만나 보니까요. 바다에 가기가 싫다.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바로 바다 흉년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가서 그 어망을 치고 해도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그 새만금 방조제를 막아놓고 지금 만경강이나 동진강에서 나오는 물이 그 바다로 유입이 되면서 거기서 많은 그 고기 먹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막은 거예요. 그렇죠. 막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먹이가 많이 생김으로써 그 산란 장소도 되고 또 그 먹이가 많으니까 고기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해수 유통을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그 간혹 하기 때문에 내 수면에 있는 썩은 물이 흘러나갑니다.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이 바다에 그 고기들이 오히려 올려다가 도망가죠. 그리고 그 해양 오염도 시키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내측 수질도 잡고 또 밖에 수산자원 회복도 하고 하려면은 그 해수 유통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또 그 많은 고기가 좀 그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해수 유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재 박준배 시장 농업 활성화 말씀해 주시죠.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등은 한중 FTA가 되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품목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민간 품목이라고 중국에서 수입 안 되는 품목이 548개 품목인데 쌀 하나에 한 2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으로 치면은 불과 몇 품목이 많은 품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민간 품목으로 치면. 그러니까 초민간 품목이 아닌 거는 20년 이내에 중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와요. 근데 그 물밀듯이 들어온 품목을 우리 행정에서 육성해 놓으면 제가 김제 죽기 전에 저한테 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흥은 지금 현재 19개 읍면동에 1읍면 1특산 품목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품목을 정할 때 초민간 품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거는 하고 초민간 품목 위주로 해서 특산 품목을 일단 정하는 게 우선 급선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동의보감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면 면역력이 7배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서 로컬 푸드장, 실버 푸드장, 인터넷 쇼핑몰로 해서 판매를 늘리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요. 젊으신 분들은 조박농업이라고 하죠. 규모화 농업이라고 하죠. 예. 10헥타 이상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14개 시군자치단체장 그 당선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화기해야 합니다. 협치를 통해 전북 발전을 이끌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1분 이내로 4년 그 각오 다시 한번 다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상 군수님. 네, 국민 여러분, 위대한 선거혁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명령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군수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군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나도 좋고 국민들께도 좋은 자리 이타의 정신으로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선거혁명을 해주신 수준 높은 우리 고창 국민들이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힘차게 긍정적인 사고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주시고 맨 밑바닥에서 열심히 예. 봉사하는 머슴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익현 부원 군수님. 예,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군정 목표를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고 정했습니다. 바로 미래는 우리 부안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군호로 만드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계로는 우리 잼버리 대회가 2023년에 있습니다. 2023년에 개최될 잼버리 대회가 부안을 세계 속의 부안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묶어서 생동하는 부안이 정말 앞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6만 국민 여러분, 저는 완전히 예. 새로운 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그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예, 박준배 시장.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 제가 꿈을 가지고 동남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였듯이 대한민국 226개 자치단체에 가장 모범이 되는 김제시를 만들겠다고 선거 유세 때 말씀 올렸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정의로 경제 도약하는 공약 70가지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세 분의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찬 말씀 그리고 입담 잘 들었습니다. 유기상 군수께서 하신 머슴이라는 단어로 클로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 상하 관계, 주종 관계에서 머슴은 주인이 시켜야만 일을 했죠. 하지만 이 세 분의 머슴의 자세는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유권자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준비되어 있는 머슴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그 초심 잃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